안녕하세요. 조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얘입니다. 센토스 10 버전이긴 하는데 제가 RH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iOS 파일 아마 찾으면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뭐가 됐든 제가 디벨로퍼 서브스크립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귀찮은 것도 있고 어차피 렐하고 센토스하고 약간의 소스 코드 차이가 있는 걸 제외해두고는 거의 대다수는 동일하거든요. 특히 시스템 D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은 센토스로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센토스 계열 혹은 뭐 레딧 계열이 됐든 현재 레딧 같은 경우에는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한다면 렐은 9.6부터 렐 10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거고 그 이전 버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먼저 버전 업그레이드겠죠. 그래서 만약에 렐 기준 뭐 9부터 해가지고 올라오고 싶으신다고 한다면 9.6 버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 그 이전 버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딧 같은 경우도 8 이렇게 되고요. 8에서 바로 10 버전으로 그 점프 업그레이드는 스킵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8 버전 쓰신 분들은 9 버전 오시고 9 버전에서 9.6까지 오셔야지 제가 10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크게 변경된 거라고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딱히 없는데 일단은 SSH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SSH 같은 경우는 렐 아마 아시겠지만 8 버전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루트 접근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암호화가 바뀌었죠. 그래서 암호화 프로토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RSA나 DSA 이런 것들은 이젠 그 사용은 가능은 하되 이제 메인으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체인지 로그에 봤을 때 이제 제일 컸던 것 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 레딧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이트 스피드.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왓슨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자세는 저도 뭐 읽어보진 않았는데 왓슨 기반으로 알고 있고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물 같은 거 자연어로 도움 혹은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제가 제미니도 써보고 그리고 챗GPT도 써봤는데 다수 AI 쪽에서 다 잘 제공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래밍 쪽은 아니니까 자체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라이트 스피드 쓸 수 없다고 한다면 GPT나 뭐 제미니 써가지고 뭐 처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핏 맞죠? 코핏 그 코핏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패브점부터 이제 사용을 옵셔널로 되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점점점 이제 본체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뭐 파일 스템 관리, 부터 터미널 이제 웬만한 것들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아시겠지만 원래 그런다면 렐 7 때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코핏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T, 리트리버, RT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테이너를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도구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인프라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뭐 딱히 관리 뭐 아직 뭐 관계는 없을 것 같기는 하는데 나중에 제가 그 포드만 쪽 다룰 때 이 유틸리티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 제거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레딧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레드 아니죠? 센트웨스트에 들어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부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레드 매뉴얼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시스템D에서 변화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설치는 최소 설치로 이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8하고 9 버전까지만 해도 렐리나 센토스 레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시 저희 하이퍼바이저 인식을 했던 영역이 되게 좁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퍼V도 크게 문제없이 인식이 돼가지고요. 설치 시 하이퍼V 위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이퍼바이저 제공하는 서비스 패키지가 정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7, 8, 9 기반을 사용하셨던 하이퍼V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얘가 레포지토리만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바로 설치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스템D 쪽을 보시면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스템D 저널 플러시라는 서비스가 추가가 됐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 한다면 9버전까지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10버전에 이제 추가됐고 아마 9버전도 9.6 이후부터는 제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널드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 임시에 쓰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거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시스템D 네트워크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8버전까지는 여전히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10 버전을 넘어가고 아마 그 이후로 그 모든 리눅스 플랫폼들이 점점점 시스템D로 통합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유닛을 만들어지게 될 거고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시스템D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미 얘는 도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레딧은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요. 아이고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시스템D로 치면 뜨거든요. EPA까지 같이 올렸는데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D 네트워크가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이게 된다면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D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리가 가능한데 아마 레포지토리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전에 봤던 유닛 예. 제가 봤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게 어떤 거냐면 레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희가 엄연히 따지고 보면 저희 7버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으신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 ETC FST 같은 경우에는 7버전 이후부터 이제 거의 저희 안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마운트로 보시면 이와 같이 시스템D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TC FST 넣어주면 시스템D가 램디스크에다가 이 내용들을 마운트 유닛으로 만든 다음에 리부팅 할 때 얘네들이 구성 후 이제 부트업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ETC FST를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호환성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운트로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쓰고 있는 게 렐보다는 이게 센토스 쪽 레포지토리에서 그런지 몰라도 패키지가 몇 개가 아직 다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데이트 시트에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여전히 크로니를 제공해주고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크로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가 이제
보안에 되게 민감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니를 쓰신다고 한다면 서버 용도로 쓰시는 것을 권장하고 클라이언트 용도로는 크로니보다 다른 것을 쓰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10이어가지고 아마 레포지토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레포지토리에 보이지 않는데 9부터 보시면 아마 7, 8, 9, 7은 빼두고 8, 9부터 보시면 시스템D 타임싱크를 해가지고 아마 패키지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걔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사소하게 바뀐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에는 분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언급을 해드리고 레일 10에서 실제로 이제 인프 엔지니어가 보일 수 있는 것, 제일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몇 가지 추가된 유닛들이 이제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마이너스 T 옵션을 해가지고 타입을 지정한 다음에 확인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유닛 조금 더 늘어난 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오토 마운트, 뭐 디펜던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버전마다 다르게 할 건데 일단 렐10 같은 경우에는 require와 want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는 INI 파일 형태라고 편집을 했던 부분인데 디펜던시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add 커맨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실 거고 제일 좀 제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소프트 리부트하고 그 다음에 저희 KEXC 이 두 가지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 다른 기능들은 제가 다른 그냥 짤막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변경된 것만 한번 빠르게 제가 짚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10 기준으로. 근데 실제로는 레딧 계열 사용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다른 리눅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D를 좀 빠르게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딧은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안정성 위주로 이렇게 패키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같은 버전이라 해도 레딧은 시스템 뒤쪽에다가 추가하지 않는 명령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소프트 리붓입니다. 제가 이 소프트 리붓을 돌려주면 이게 뭐이지? 저희가 소프트 리붓이라는 커맨드 돌려주면 유저 스페이스만 제시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화면을 이렇게 띄워줄 건데 리부팅이 객인되는데 커널이 리부팅 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영역만 리부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저 세션, 이게 저희 시스템D 로그인드 그쪽만 제시된다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와 같이 시스템D 이니트 돼가지고 쭉 내려오는 타겟 부분만 다시 제시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소프트 리부시 해가지고 9까지는 되지 않았다가 10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만약 유저 스페이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커널 업데이트는 하진 않았고 그냥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뭐 GDB나 이런 것도 업데이트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소프트 리부트를 해가지고 유저 스페이스 영역만 리부팅 해주시면 됩니다. 이 커맨드는 데비안, 우분투, 수세 리눅스, 혹은 아크 다른 플랫폼에서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EXC라는 커맨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리부팅이 되는데 하드웨어, 즉 바이오스나 EF까지 가지 않고요. 저희 그 커널 부팅하는 그룹에서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레딧 아마 계열 리눅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부팅을 하면 EFA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EFA까지 가는 이유는 혹은 바이오스까지 가는 이유가 하드웨어를 추가했으면 당연히 리부팅을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보통 커널만 업데이트하고 리부팅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변경사항이 없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KEXC 커맨드를 해가지고 그냥 특정 커널만 저희 부트로드에 추가해주고 부트로드 영역 시점에서 리부팅을 해가지고 빠르게 부트오버 속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로 생기는 장점이 뭐냐면 하드웨어 조건은 그거예요. 하드웨어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커널에서 새로 추가된 커널 선택 후에 리부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K-패치, 커널 라이브 패치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라이브 패치와 다른 것은 라이브 패치는 아예 리부팅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메모리 패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커널 이미지 섹션까지만 정확히 부트로드까지만 가서 리부팅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기능을 EFI 기반에서만 동작하고요. MBR, 즉 도스 형태의 바이오스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렐 10에서 시스템 D 영역에서 제일 크게 변경이 된 부분이고, 저희가 정확히는 이제 쓰고 있는 게 이게 레딧은 아니고 센토스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레딧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패키지 같은 게 조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BTRF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요즘에 이제 레딧 계열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수세나 데비안, 우분투, 아크 이런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펀드 보면 요즘 이제 BTRFS가 많이 안정화돼서 BTRFS가 성능 부분도 XFS를 못지않게 요즘 다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성능상은 XFS가 더 좋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레딧도 현재 이제 BTRFS를 제가 아시겠지만 9 버전까지는 BTRFS를 쓰려고 한다면 얘를 레포지토리를 딴 데서 제가 찾아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EPL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S팀이나 베이스 OS는 들어있지 않지만 EPL을 추가를 해주시면 EPL을 통해서 이제 BTRF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PL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이제 레딧이 이제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받아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전에는 옵셔널스라고 있었지만 이제 지금 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레딧 같은 경우는 아마 앱스팀 쪽에서 아마 따로 확인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또 저 LLVM 얘도 기능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LLVM 확장이 됐는데 아쉽게도 요즘 저는 고랭을 많이 쓰는데 고랭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LLM 보니까 러스트는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LLM 쓰시는 분들은 한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LLM 보통 이제 C++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 LLM 보니까 점점점 러스트가 C++D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인프라 쪽 개발은 거대 다수가 LLM으로 저희 러스트로 해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레딧도 스트레이티스 또 점수대요. 옛날 스타트로 치네요. 얘도 러스트로 되어 있고, VDO는 아마 러스트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얘도 아마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VDO는 들어있죠. 그래서 스트레티스가 러스트로 되어 있고, VDO는 아마 C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스트레티스나 러스트는 그대로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고, 근데 스트레티스도 여기 보시면 드래커트 해가지고 램디스크를 지원해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NL에는 스트레티스가 램디스크를 지원 안 해줘가지고 부팅할 때 저희가 X 시스템 D 돼가지고 그 부팅 될 때까지 대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바로 램디스크에서도 마운트가 가능합니다. 커널 같은 경우에는 레딧이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6점대로 변경이 됐는데
바닐라 버전의 레드햇 같은 경우 레드햇 패치를 많이 가한 커널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커널이 순수 바닐라 커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DNF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DNF가 4점대에서 변경됐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DNF가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DNF가 좀 느리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그 레이텐 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DNF 쓰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DNF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패키지 양이 많지 않은 게 RPM이나 혹은 관리하는 패키지가 많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기존 버전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많은 패키지를 관리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때는 DNF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받은 피드백이 몇 개 있는데, 굿즈업돼서 좀 가끔씩 있었는데, 패키지가 RPM 쪽에 얼터가 많이 생기면 RPM DB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저. 불행하게도 네트워크 매니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제가 이거 왜 치는지는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네트워크 매니저에 이젠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고 순수 100% INI 형태만 제공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봐야겠죠? 예전에 제가 9버전까지는 그 플러그인이 있었거든요. 보시면 이젠 제가 if shift 아래 쳐볼게요. 이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레슨도 한번 다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버전까지는 꼼수로 저희가 라이브러리 활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LIB 쪽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그 if cfg RH 스크립트를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레디햇이 컴파일 할 때 예전에는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기본값은 넣지 않았고 지금은 아예 디세이블 해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얘가 쓰고 있는 SRPM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 버전부터는 저희 스크립트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컴 찍고 오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룹하고 SD리눅스 여기는 이미 빠져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남아 있는 게 거의 이제 없어요. 네트워크 쪽은 아예 빠졌고 예전에 IP 케이블스에 있는 자리에 이제 NF 케이블스 해가지고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위치도 언젠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ETC의 NF 케이블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썼던 것들이 남아 있지 호환성 때문에 네트워크도 그렇고 크로니도 그렇고 이제 점점점 여기 있는 것도 또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하는데 이 시스트로그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시스 로그는 IM 저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로깅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중지에도 실제로 이제 그 저널링이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렐 10부터는 가급적이면 시스템 D 기반의 저널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보면 제가 아마 8버전, 9버전까지 제 기억에 맞다 한다면 그 당시에 아시스 로고가 코어에 물려 있어가지고 시스템 패키지로 같이 제거되는데 이젠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시스템 D 기반으로 전환하신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패키지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스템.ct 커맨드를 조금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앞으로 여러분들 쓰는 시스템들은 다 시스템D로 통합이 될 거고 시스로그 얘 있죠. 여기는 제가 여전히 몇몇 그 프로그램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하겠지만 저널 쪽에서 지금 이제 포드만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시스템D로 로깅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도 이제 점점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될 겁니다. 컨테이너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포드만도 버전이 5점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점대 버전의 포드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저희 루트리스 컨테이너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루트풀한 컨테이너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하고 아시겠지만 앞으로 호환성이 유지가 될 거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포드만은 use, 빌더 컨테이너에 쓰였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아마 초창기 포드만하고 그리고 8점대까지인가 제 기억에 감옥을 받았는데 8인가 9점대까지는 아마 포드만이 빌더하고 포드만 빌더 쓰는 게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포드만 쓰는 빌드는 이제 빌더에서 쓰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포드만 빌더를 쓰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빌더 기반으로 디플로이 하시는 거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쓰는 게 얘 있죠. 그래서 도커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컨테이너 툴스 포드만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하면 큰 변경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시스템CTL 커맨드에 변경된 부분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커맨드들 한번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시고 아마 제 깃허브에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 리눅스 쪽에 보시면 아마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경우에는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영상 찍고 아마 며칠 뒤에 아마 PPT가 갱신돼서 올라갈 거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장치하고 리눅스 시스템을 같이 관리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제가 소프트 리부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유저 스페이스만 시작하고 싶다면 예를 주시면 되고 리부트는 IE 파일이나 바이오스까지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KX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커널 이게 저희 부트로드부터 해가지고 이제 커널을 다시 불러놓은 걸 시작하는 거니까 커널을 다시 업데이트하는 거겠죠. 조건은 하드웨어가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변경됐을 때는 그때는 그냥 리부팅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드웨어 정보 갱신하면서 이제 커널에다가 이제 추가된 하드웨어 모듈 정보를 입력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면 다 끝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파이어월드. 이제 파이어월드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인데 뭐 딱히 된 것은 없고 기존과 거의 다 똑같을 거고요. 네, 다만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9버전 때부터 해가지고 들어오기는 했는데 인그레스 프라이어티하고 이그레스 프라이어티 해가지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9버전에서 아마 보셨을 거고 10부터는 저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존에다가 여기 존에다가 여러분들이 각각 인그레스 프라이어티 줘가지고 이제 어떤 우선순위, 이제 얼마큼 우선순위 줄 건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예전에는 제가 그 IP 테이블스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체인 이렇게 주잖아요. IP 테이블스 해가지고 뭐 어펜드 해가지고 제가 체인 넣어줄 때 일단 프라이어티 순서 넣어가지고 해줬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얘는 이제 체인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지어주면 이 안에 그 파일 키 순서대로 해가지고 될 거고, 이제는 IP 테이블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긴 하는데 이제 완전 레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IP 테이블스는 쓰지 마시고 BPF가 이제 보여서 그러는 건데 BPF를 쓰신 분들은 꼭 SD링스를 사용하십시오. 이거 관련된 영상은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꼭 BPF 쓰신다면 SD링스 켜두고 그리고 정체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왜냐면 레딧 같은 경우는 이젠 핍스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리스트 사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제가 이제 보안을 구성을 해야 되고 어차피 미국에서 쓰는 보안이 중국은 중국을 제외되고 전 세계에서 거의 보안 표준을 가져가니까 이걸 준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안전한 시스템 쓰기 위해서는 지금 가급적이면 SDX를 꼭 켜주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저희 레이 10 혹은 저희 CentOS 10 레디엣 계열의 10 리리즈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데모 보여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